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 불리며 현재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고 4%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는 새로운 중산층 확대 및 도시화 등으로 내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는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오션이라 불리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아프리카 시장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아프리카의 투자에 단단한 입지를 구축해왔고 최근 중국은 공격적인 투자로 아프리카 시장을 독식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때문에 마치 한국이 설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프리카에서 인정받으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이고 있는 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현대차가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에 처음으로 차량을 대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콩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의 업무용 차량 제공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랜드크루저를 앞세운 도요타를 제치고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선택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콩고에 팰리세이드 500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1차 물량 250대를 15일 평택항에서 선적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공급은 처음으로 중부아프리카 국가 정부와 맺은 대규모 계약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휩쓸어왔습니다. 이후 아프리카의 무한한 시장 잠재력으로 독일과 중국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콩고에서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성과 서비스 경쟁력까지 평가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콩고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한국에게 강한 신뢰를 보이며 한국 제품을 대거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 개발에 기여한 장장크 무엠베 탐펑 콩고 민주공화국 국립생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방역 물품 9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 규모를 구매해 놀람을 주었습니다. 무엠베 박사는 향후 국내 바이오 업체와 백신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엠베 박사는 한국에 와 진단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 구매, 마스크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계약을 맺으며 한국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도움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현지 사정에 맞춰 방역 정책을 제안해줬다고 했습니다. 무엠베 박사는 한국의 코로나 치료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 놀라운 치료제라고 호평하며 추후 도입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는 아프리카 가나에 자동차 조립 공장 2곳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신형 SUV를 비롯해 상용차, 픽업 트럭, 미니버스, 밴 등 다양한 모델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는 이미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소형차 비중이 70%가 될 정도로 한국 자동차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 54개국에는 1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아직 현대차 기아의 판매 법인이 없기에 앞으로 현지 생산기지를 통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놀라운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해 우여곡절 끝에 5년여 만에 준공한 남아프리카 잠베지강의 카중굴라 대교가 지난 10일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날 보츠와나와 잠비아를 잇는 길이 923m의 카중굴라 대교 개통식에는 주변국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5개국 정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카중굴라는 잠비아, 보츠나와,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4개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지역으로 남부 아프리카 육상 물류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서 카중굴라 대교의 개통은 역사적인 일로 온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없을 때 폰튼이라는 작은 바지선을 이용했을 경우 병목 현상 때문에 트럭 통관에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유럽 물동량이 많은 이 길에는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서 피난 행렬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중굴라 대교가 세워지면서 단 2시간 만에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역 사람들은 카중굴라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카중굴라 대교 건설은 그저 평범한 교량 공사로 보일 수 있지만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40년 수건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인접 국가들의 물류 속도 개선과 경제 발전으로 연계되는 상징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한 바 있습니다. 이 대교는 당연히 일본이 맡아서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카중굴라 대교는 일본 국제협력단의 국제원조로 시작되어 대부분 원조를 제공한 나라의 기업이 시공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맞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기업이 그동안 공사 실적을 내세우며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중국은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에게 참패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 건설 시장을 독식해온 중국은 한국 기업에게 밀려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츠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도로는 10년을 못 버티고 하자가 생기지만 대우건설이 만든 도로는 30년이 지나도록 멀쩡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를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오랜 건설 결과물로 전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번 카준굴라 대교도 이런 신뢰에 보답하듯이 훌륭하게 완공했고 5년여간의 공사 동안에 사망 등 중대사고 하나 없이 1천만 시간 무제외로 이뤄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에티오피아에서 준공한 메키즈웨이 고속도로 본선 구간을 정식 개통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메키즈웨이 고속도로는 에티오피아에서 케냐까지 연결하는 모자하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핵심 구간입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 해상 물류망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랜 텃밭인 나이지리아부터 알제리, 리비아 등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의 첫 사업인 메키즈웨이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함으로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포스코 건설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부의 중심 도시인 남플라와 나미티를 잇는 70km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 도로 사업에서 현재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지켜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들은 기후, 풍토평, 정치적 이슈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공사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현지에서는 포스코 건설이 약속한 기간 내에 준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나타내며 고마움과 함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비포장이었던 구간이 아스팔트 도로로 변모하면서 여객과 물류운송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건축시장을 독식했지만 카준굴라 대교 공사 등 여러 공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 기업의 기회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우건설은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 국경을 잇는 450억 원 규모의 교량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아프리카 건설 시장을 잠식해온 중국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나는 지금이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며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블루오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다리를 놔주고 도로를 만들어주며 그 위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까지 수출해 미래 아프리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